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날짜, 시간, 수학, 삼각, 통계를 보셨잖아요. 이번 시간에는 텍스트 함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텍스트는 글자, 문자란 뜻이죠. 그래서 어떤 문자를 추출하거나 변환을 할 때 다양한 방법으로 또 함수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먼저 문자 추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이름을 보시면 left, right, mid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left는 알다시피 왼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글자를 추출하는데 왼쪽 앞에서부터 몇 글자 라고 적어주시면 추출을 할 수가 있어요. 자, right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이죠. 그래서 끝에서부터 몇 글자를 추출할 수 있고요. 미드 같은 경우에는 요 시작 위치가 있습니다. 시작 위치부터 몇 글자를 추출합니다. 그래서 이 시작 위치는 내가 3,1 그러면 세 번째의 한 글자, 2,3 그러면 두 번째의 세 글자, 이렇게 시작 위치부터 원하는 글자 수만큼 추출하실 수 있어요. 있나요? 자, 문자를 추출하는 left, right, mid 있고요. 영어 대문자, 소문자를 변환할 수도 있습니다. 자, 세 가지가 있는데요. upper 모두 대문자로, lower 모두 소문자로, 그리고 proper는 단어의 첫 글자만 대문자로, 그리고 나머지 두 번째 글자부터는 모두 소문자로 변환하는 겁니다. 아래 표를 보실게요. 자, left, right, mid 예제입니다. 레프트 울산광역시 콤마 2 그러면 왼쪽으로 두 글자 울산 맞죠? 라이트 울산광역시 콤마 3 그러면 오른쪽부터 그죠? 시역광이 되겠죠? 광역시 오른쪽으로 세 글자 나왔고요. 미드는 시작 위치가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3,1 3,1은 세 번째부터 한 글자, 세 번째부터 한 글자, 그래서 광이 나온 거예요. 만약에 세 번째부터 두 글자, 뭐 3,2라고 하면 광역 이렇게 나오겠죠? 자, 대소문자 관련 보도록 하겠습니다. upper, 월드컵 모두 대문자고요. lower 모두 소문자로 나왔고요. proper 같은 경우에는 이 월드라는 단어의 W, 컵이라는 단어의 C, 그래서 첫 글자만 대문자로 나머지는 다 소문자로 나와 있었습니다. 자, 문자 추출과 대소문자 함수 봤고요. 자, 다음은 기타로 이렇게 또 정리를 봤는데 트림입니다. 자, 트림은 문자열을 주었을 때 여기에 공백이 있는 거죠. 뭐 스페이스바 문자가 들어있는 거죠. 스페이스바. 그래서 단어 사이에 있는 한 칸의 공백을, 단어 사이에 혹시 공백이 많다면 한 칸만 남겨놓고요. 나머지는 다 지워버려요. 나머지는 모든 공백을 다 지워야 돼요. 자, len 같은 경우에는 글자의 개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글자가 모두 몇 개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 이 글자에는 뭐 문자, 숫자 혹은 공백 이런 것도 다 한 글자로 칩니다. 그래서 예제 먼저 보고 또 다음 내용 볼게요. 자, 트림을 볼게요. 공백이 있습니다. 공백을 몇 번 주고 월드 또 공백을 몇 번 주고 컵 공백이 있습니다. 이렇게 스페이스바가 들어갔을 때 트림을 만나면 단어와 단어 사이에는 한 글자만 한 공백만 남겨 놓으시고요. 나머지 앞, 뒤 다 없애야 돼요. 그래서 이 앞에 그리고 끝에 있는 공백은 없고 이 단어와 단어 사이는 공백을 한 칸만 남겨놓고 다 공백을 지운 함수입니다. len 글자의 개수라 그랬어요. 그래서 월드컵의 가운데 공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공백까지 포함해서 모두 9글자가 나옵니다. 자, 다음은 find와 search를 보도록 할게요. 둘 다 이런 거예요. 문자열에서 찾을 문자의 위치, 내가 A라는 글자가 몇 번째 위치하느냐라고 할 건데요. 형식은 이래요. 찾을 문자, 쉼표, 문자열. 그리고 이 시작 위치에는 대괄호가 되어 있잖아요. 선택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작 위치를 뭐 나는 첫 번째부터 찾을래 1, 두 번째부터 찾을래 2 라고 여러분이 수치를 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요거 시작 위치가 1이면 그냥 생략하자. 그래서
기억모 1 적을 바에는 그냥 생략해서 보통은 그냥 찾을 문자와 문자열까지만 딱 주거든요. 그러면 처음부터 이제 내가 A라는 글자가 몇 번째 위치하느냐라고 찾아요. 둘 다 찾을 수 있어요. find와 search. 차이점이 있습니다. 찾을 글자가 영어의 알파벳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대소문자를 구분하냐 안 하냐로 또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서치는 대문자, 소문자를 구분하지가 않습니다. 소문자 A를 적든 대문자 A를 적든 다 A를 찾아요. 그러나 find는 대소문자를 구분한다. find 정확하게 find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문자 A면 소문자 A, 대문자 A면 대문자 A를 꼭 찾는다. search는 구분하지 않는다. find는 구분한다입니다. 자, 그러면 또 예제의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find 먼저 보겠습니다. 자, find는 대소문자를 구분한다입니다. 자, 그래서 나는 이 소문자 E 라는 글자의 위치를 찾고 싶어요. 어디서요? ELITE, 엘리트입니다. 자, 그러면 소문자 E, 두 군데 있는데요. 그러면 누구를 표시할까요? 먼저 나온 E 됩니다. 혹시 중복되어 있으면 먼저 나온 E가 되어서 소문자 E의 위치는 바로 1이에요. 자, 또 find에서 이번에는 소문자 1을 하긴 했는데 이 엘리트의 첫 번째 1을 대문자로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못 찾아요. 대문자, 소문자를 구분하기 때문에. 그래서 답은 5가 됩니다. 소문자 2, 그래서 5. 자, 다음은 대문자 2를 찾아보겠다 했는데 이 문자열에는 대문자가 전혀 없죠. 없습니다. 대문자를 구분해서 찾는데 이 엘리트에는 대문자 2가 없어요. 그러면 못 찾아요. 바로 오류. 오류 메시지가 뜹니다. 서치입니다. 자, 서치는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소문자 2, 대문자 2 다 먼저 나오는 걸로 찾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소문자 1을 하든 대문자 1을 하든 다 1, 1, 1, 1, 1, 1이 됩니다. 서치를 보도록 할게요. 자, 서치 이제 한글 나왔습니다. 한글로 세, 그리고 세금, 명세서. 여기 세가 두 군데 있습니다. 그죠? 세금에 세가 있고 명세서에 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에는 이 3이 뭡니까? 그러면 이게 바로 시작 위치죠. 시작 위치. 첫 번째가 아니라 나는 세 번째 이후 세가 너무 많이 나와. 3이라고 하겠습니다. 3번째 이후 세의 위치를 찾는 거죠. 그러면 이 세금 명세서에서 3번째는 누구일까요? 여러분이 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죠. 이 공백도 글자 수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하나, 둘, 셋, 3, 3. 여기가 바로 공백의 위치가 3번째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공백 이후에 나오는 세, 바로 이렇게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이 세입니다. 그래서 이 세의 위치를 찾으려는 거구나. 그러면 셀 때는, 카운트 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바로 앞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이 글자는 다섯 번째 있다라고 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에 시작 위치를 3이라고 한 거는 3번째, 세 번째 이후에 부터 세라는 글자를 찾아주세요. 그리고 세실 때는, 카운트 하실 때는 앞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5라는 값이 나온 거예요. 텍스트 함수였습니다. 자, 다음은 논리 함수입니다. 논리. 자, 우리 일상에서 논리라는 말을 누군가가 대화를 하고 있어. 너는 왜 이렇게 논리적이냐? 논리적이지 못하냐? 이렇게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 논리라는 게 우리가 함수로 본다면 옳다, 옳지 않다. 논리에 맞다, 논리에 맞지 않다는 옳다,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5는 0보다 큰 거 맞죠? 그러면 옳아요. 그래서 참, true라고 하고요. 5와 0은 같아요. 안 같죠? 옳지 않죠? 이걸 거짓, false라고 합니다. 그래서 논리는 어떤 걸 판단했을 때 논리에 맞아요. 그러면 true. 맞지 않아요. 그러면 false. true, false로 판단할 수 있는 걸 논리라고 합니다. 논리. 그런데 true, false 이 영어를 보고는 어떻게 활용하지 하다가 if 함수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if 함수를 쓰시게 되면
true일 때 A라는 값, false일 때 B라는 값을 표시하고자 한다든지 아니면 true일 때는 합격, false일 때는 불합격 이런 글자를 표시하고 싶을 때 우리가 if 함수를 쓰는 거입니다. if 함수의 형식은요. 논리식, 콤마, true, 콤마, false입니다. 자, 그러면 이 논리식이 뭐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보여드렸던 이런 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5는 0보다 크다. 여기 만약에 5는 0보다 크다라는 이 식이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맞죠? 그러면 true에 있는 값을 표시하는 거고 그것이 아니면 false에 해당하는 값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논리식이 참이면 true에 해당하는가 여기에 적혀져 있는 글자를 그렇지 않으면 false에 적혀져 있는 글자를 표시하세요. 자, 예를 한번 볼게요. 자, 는 if 가로 속에 이게 논리식 5는 0보다 크다 맞죠? 그러면 true에 해당하는 A가 출력되는 거고요. B는 혹시 5가 0보다 크지 않다면 뭐 B라는 값을 할 수 있겠지만 일단은 여기서는 맞아요. A가 표시가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if 볼게요. 논리식, 콤마, true. 자, 다음에 뭐가 와야 됩니까? false가 와야 되겠죠. false가. 근데 false가 아니라 if가 또 등장했습니다. 왜 그렇지? 왜 false가 없지? 자, if 새롭게 시작되고 있고요. 또 진행됩니다. 자, true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또 false잖아요. false가 없어. false 없이 또 if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if가 하나, 둘, 세 개가 있어요. 그래서 if가 여러 개다. 중첩 if, 뭐 다중 if, 이중 if 이런 식으로 우리가 if를 여러 개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왜 쓰냐면 논리식이 true가 아니라 false, 거짓이면 또 if문을 실행해서 반복하실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지? 제가 예를 또 봤습니다. 세 번째 줄에 있는 if문을 볼게요. if A1셀에 있는 값이 90 이상이면 만약에 90 이상이 맞다. 그러면 A를 표시하겠죠. 그런 다음에는 뒤에 있는 내용을 볼 필요가 없어요. 뭐 false든 if든 내가 90점 이상의 90점 이상이어서 A라는 true 값을 가졌으면요. 더 이상 뒤에 있는 볼 필요가 없어요. X 볼 필요가 없어. 그래서 만약에 90점 이상이 아니면 if를 확인하겠다. false를 확인하겠다는 뜻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 두 번째 if는 90점 이상이 아니다 라는 걸 깔고 가는 거예요. 맞죠? 90점 이상이면 이 if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if는 90점 이상이 아니라면 이라는 걸 깔고 다음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90점 이상이 아니면서 80점 이상이면 이란 뜻인 거겠죠? 그럼 B를 가져요. 자, 그러면 나도 만약에 B야, B 해당해. 그러면 다음 C를 볼 필요가 없어요. 근데 또 아닐 수도 있잖아요. 80점보다 작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 C는 90점 이상도 아니고 80점 이상도 아니고 나머지에 해당된다는 거죠. 뭐 결론은 79 이하가 되겠지만 그래서 내가 if를 두 번 썼더니 if 두 번 썼더니 A, B, C 세 개를 표시할 수 있구나. 뭐 그런 게 되겠죠. 만약에 여기 C 자리에 또 if를 반복하시면 A, B, C, 뭐 D 네 개를 표시할 수 있고요. 그래서 if를 계속 확장하시면 계속 논리식을 주시면서 첫 번째 논리에 만족하지 않을 때는 무엇을, 두 번째 논리식에 만족하지 않을 때는 무엇을 이렇게 계속 확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또 올라오겠습니다. and와 or이 있거든요. 자, and는 그리고 이면서 모두를 뜻합니다. 그래서 논리식을 하나, 둘, 셋, 넷 쭉쭉쭉 줬을 때 이 식을 모두 만족하면 혹은 or은요. 이 논리식 중에 하나라도 뭐 또는이 되겠죠. 만족하면 true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를 보도록 할게요. 자, and는 모든 식을 다 만족해야 되면 true라고 했는데 자, 5는 0보다 크다. 맞죠? 5와 0은 같지 않다. 이건 같지 않다. 맞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true가 맞다. or은요. 하나라도 만족하면 true를 표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5는 0보다 큽니다. 이건 맞아요. 근데 5와 0은 똑같다? 잘못되었죠.
그러나 하나라도 만족하기 때문에 true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and or 어떻게 쓰느냐면 자 마지막 if를 볼게요. if 가로 열고 or 했습니다. 그럼 하나라도 만족하면 이란 뜻인 거겠죠? 자 mid A1셀 8,1 참고로 이 A1셀에는 여러분의 주민번호가 있는 자료예요. 그래서 주민번호의 8, 8번째의 한 개가 1이면 이란 뜻이에요. 자 그리고 심표 그 8번째 한 개 글자가 3이면 그래서 1 또는 3이면 남자다. 그렇지 않으면 여자다. 1, 3 아니면 나머지 2, 4 남아있죠. 자, 이렇게 주민번호의 8번째 자리가 1 또는 3이면 남. 이럴 때 이제 우리가 OR이라는 함수를 대입을 했다는 거죠. 만약에 이면서 그러면 이제 AND 하시면 돼요. 자, 마지막 또 not이라는 게 있습니다. not은 반대죠, 반대. 그래서 현재 논리식의 결과를 반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논리식의 결과를 반대로 만약에 true야 그러면 false로, false야 그러면 true로. 그래서 여기 not 있거든요. 자, 5는 0보다 큰 거 맞죠? 그러면 true라고 나와야 돼. 근데 not을 만났어 반대인 false가 나왔다입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if문 가장 기본적인 논리식 참일 때 거짓일 때 값을 표시하고 if를 계속 확장시켜서 여러분이 선택할 수 표시할 수 있는 값이 많은 거지. 자 그리고 모두 만족합니다. and 하나라도 만족합니다. or 결과를 반대로 표시하세요. not 네, if문이었고요. 자 또 하나의 논리 함수가 있습니다. if error 자 에러, 오류입니다. 오류. 만약에 오류가 발생했다면 이란 뜻인 거죠. 그래서 공식은요. if error 가로 열고 어떤 수식을 줘요. 그리고 심표를 해. 그리고는 오류 발생 시에 값을 줄 건데 이거는 뭐냐면 수식의 값을 표시합니다. 근데 만약에 만약에 이 수식이 오류 값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오류가 발생하면 오류 메시지 대신에 내가 별도로 주는 글자, 이 글자를 표시하라라는 함수입니다. 자, 예를 두 가지 볼게요. 한 예는요. if error 가로 속에 5 곱하기 6, 30이죠. 오류 아니죠. 그래서 30이 나오는 거고요. 다음 if error는 5 곱하기 하고 한글로 6을 적었어. 한글로 6을 적으면 계산 못합니다. 계산 못하기 때문에 문자를 계산하려고 했구나. 샵 value라는 오류 메시지 뜨거든요. 그래서 오류가 발생했네. 그럼 뒤에 있는 글자 이 오류라는 글자를 표시해봐요. 그래서 한글로 이렇게 오류가 나온 거죠. 됐나요? 자, if error는 이 수식의 결합값을 표시하는데 만약에 오류가 발생하면 뒤에 있는 이 값을 표시하고요. 오류 아니면 이 수식의 값을 표시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if error 였습니다. 자, 다음은 찾기 참조 함수입니다. 자, 찾기 참조 함수 vlookup이 있고 hlookup이 있는데요. 일단 vlookup 찾는 값, 참조 범위, 열번호, 옵션, hlookup은요. 찾는 값, 참조 범위, 행번호, 옵션. 무슨 차일까요? 라고 했더니 vlookup은 열이 있고 hlookup은 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참조표, 일종의 참조 범위가 되거든요. 이 참조 범위가 열 방향이냐, 세로로 적혀져 있느냐, 참조 범위가 행방향, 가로로 적혀져 있느냐 그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참조표의 방향을 보시고 찾으시면 됩니다. 자, 해석은요. 찾는 값을 참조 범위에 1000열에서 찾아서 그 값에 해당하는 열, 나는 세 번째 열을 표시해봐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행도 마찬가지고요. 자, 옵션이 있는데요. 옵션은 유사일치가 있고 정확히 일치가 있는데 유사일치랑 같이 쓸 수 있는 게 숫자 1, true고 얘는 특이하게 1을 생략할 수 있어요. 보통은 0을 생략하는데 자 1을 생략 가능하고요. 정확히 일치 그러면 숫자 0 혹은 false를 할 수가 있는데 이 기준이 뭐냐면 바로 참조 범위의 첫 번째 열의 값이 오름차순이냐 아니냐로 판별을 합니다. 그래서 오름차순 가나다라 ABCD 1, 2, 3, 4 이런 거겠죠. 그죠? 그래서 오름차순일 때나 가능합니다.
유사일치. 정확히 일치는 내가 오름차순이 아니어도 정확하게 찾을 수 있다는 뜻인 거지. 그래서 참조 범위의 첫 번째 열이 오름차순이든지 아니든지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아요. 됐나요? 그래서 기준은 참조 범위의 첫 번째 열이 오름차순 A, B, C, D 가나다냐 아니냐라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유사일치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값이 없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럴 경우에는 작은 값을 참조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제가 문제를 만들어 봤는데 봐보세요. 자, 이 표는요, 여러분 열방향표입니다. 열방향. 열방향은 이름을 읽었을 때 세로로 읽어지죠. 세로로. 점수도 세로로. 그래서 이거는 열방향표이기 때문에 V루급을 씁니다. 자, 문제는 박지성의 결석값을 찾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 박지성이 있고요. 결석이 5라는 값이 나올 건데 이 수식을 어떻게 작성하느냐. 일단 열방향의 표니까 V루급 맞습니다. 그리고 찾는 값 박지성. 자, 그 다음에 참조 범위잖아요. 참조 범위는 A 3번부터 자료 부분만 다 선택하는 겁니다. A 3번부터 D 5까지. 자, 그 다음에 열번호 자리죠. 이 4라는 의미가 결석. 이름은 1번, 중간은 2번, 기말 3, 결석 4. 그래서 결석에 해당하는 열번호 4를 준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 폴스를 왜 했느냐? 자, 정확히 일치 폴스는 참조 범위 1010 값이 오름차순이든 아니든 일치하는 값 찾을 수 있다. 그러면 요 사람 이름, 우리 김, 이, 박. 자, 한번 읊어보세요. 가나다라, 마, 바, 사, 아. 자, 이게 오름차순이 아닙니다. 김, 박, 이. 이렇게 돼야지만 오름차순이거든요. 그래서 오름차순이 지금 아닌 거야. 그래서 유사일치가 아니라 폴스, 정확히 일치한 거예요. 만약에 여기가 오름차순이야. 김, 박, 이 라고 되어 있으면 true 하셔도 돼요. true도 되고 false 된다는 뜻입니다. 자, 다음은 H루급으로 찾는 예제가 됩니다. 자, C5셀의 점수에 해당하는 학점 구하기. 자, C5셀이 여기 76점이에요. 자, 76점이 이 표에서 학점이 뭡니까? 라고 하는데 한번 봐봐요. 이 표가 행방향이죠. 점수가 행으로, 학점이 행으로, 그래서 H루급을 쓴 거예요. 자, 그리고 찾는 값은 76점입니다. C5셀에는 76점이 이 표에서 학점이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76점이 여기에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그러면 70점을 참조해야 될지 80점을 참조해야 될지 어떻게 할까요? 바로 같거나 작은 값이니까 얘는 작은 값을 참조해야 돼. 참고로 76점은 누구를요? 70점. 그래서 학점인 C가 나왔습니다. 자, 수식은 이래요. H루급 CO 76점이 찾는 값, 참조표 C2부터 G3까지. 그리고 2는요. 점수가 1행, 학점이 2행, 그래서 2라고 했고요. true는요. 앞에서 얘기했지만 없으면 내가 76점이 없다면 작은 값을 참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유사일치 하셔야 돼요. 만약에 정확히 일치하시면 오류 뜹니다. 없다, 찾는 거 없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true 하셔서 76 일치값이 없으면 작은 값인 70점을 참조해서 학점은 C가 된 거예요. 자, V루급, H루급 사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다음에 또 있습니다. choose입니다. 자, choose는 찾는 값, 쉼표, 값1, 값2, 값3, 값3에서 254개까지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내가 찾는 값이 1이다 그러면 값1을 2다 그러면 값2를 해당하는 값을 표시하는 겁니다. 순서대로 1부터 2, 3, 4를 나열해 주시면 이 추주가 선택해서 골라서 표시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순위를 구했습니다. rank.eq로 순위를 구했거든요. 그래서 이 D2셀에 있는 순위가 1등이면 금, 2등이면 은, 3등이면 동, 4등이면 공백, 5등이면 공백. 자, 추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순위가 2, 3, 4, 5, 6 셀이 5개거든요. 그래서 5등까지 값이 있어요. 그래서 요 5등까지 값을 적어줬습니다. 자,
choose 이 찾는 값이 만약에 1이면 1에 해당하는 값, 2에 해당하는 3에 해당하는 값을 쭉쭉쭉 내려주시면 찾을 수 있는 굉장히 수월한 짧게 또 결과가 나오는 함수가 되고요. 인덱스입니다. 자, 인덱스는 범위, 행번호, 열번호. 그래서 이 범위에서 인덱스라는 범위에서 2,3 그럼 여기서는 2행3열이 되는 거죠. 2행3열 이 범위에서 2행3열의 값을 한번 표시해 보세요. 그럼 값을 가져올 거예요. 얘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자 봐봐요. 자, 이 점수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고 싶어요. 는 에브리지 가로 열고 인덱스 점수 콤마 2 콤마 1 그러면 2행 1열이죠. 2행 1열 그리고 맥스 하고 점수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뭘까라고 하는데 참고로 B2셀부터 D 5셀입니다. 여러분 오타가 났네요. 자 지금 노란색으로 칠한 부분 아니 파란색으로 칠한 부분 B2부터 D5까지 B2부터 D5까지 요거 수정하겠습니다. 자 B2부터 D5까지를 우리 점수라는 걸로 이름 정의 되어 있대요. 이름 정의는 문자로 된 셀 주소입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 영역만큼은 점수인 거예요. 자 그러면 대입해 볼게요. 인덱스 점수 콤마 2행 1열. 자, 이 범위에서 2행은 지금 이렇게 여기 지금 85점부터 1행, 90점부터 2행. 그 다음에 1열은요. 중간 점수가 되겠죠. 이 범위에서는 2행 1열은 이 100나영이의 점수 90점이 되는 겁니다. 90점. 그래서 인덱스의 결과는 90점이고요. 자, 맥스는 딱 한눈에 봐도 100점이 제일 큰 게 있네요. 그죠? 그래서 90과 100이 되는데 이것에 대한 평균을 구하래요. 그럼 암산되잖아요. 90과 100에 대한 평균 95점 이렇게 찾았습니다. 그래서 인덱스 자체로 봤을 때도 여러분은 범위, 행열의 순서로 잘 찾아보세요. 1행, 2행, 1열, 2열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기타 함수라고 해서 이 컬럼스, 예, 로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열 번호를 얘기하고요. 열의 개수를 얘기합니다. S가 있는 거는 이제 열의 개수가 돼요. 자, 그리고 로우 같은 경우는 행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행 번호, 로스, 행의 개수가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컬럼하고 C, 5셀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 열 번호는 알파벳 C에 해당하죠. C. 근데 결과는 3이라고 나와야 돼요. 자, 왜 그러냐면 우리는 A, B, C 알파벳으로 보기 좋게 나오지만 엑셀이 봤을 때는 다 숫자 1, 2, 3 그래서 C열은 3이 되는 거죠. 하나, 둘, 셋 그래서 C5셀의 열의 번호는 3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은 컬럼스 해서 A2부터 B5셀 자, 제가 또 초록색을 줘봤어요. A2부터 B5셀까지 개수, 열이 몇 개냐? 여러분, A, B 두 개 맞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low는 행 번호라 그랬어요. 다시 C5셀이요. C5셀의 행은 뭐 1, 2, 3, 4, 5니까 5 맞아요. 5. 자, 로스 요 개수입니다. 자, 그래서 파란색 영역으로 A2부터 D5까지 행이 몇 개냐? 하나, 둘, 셋, 네 개죠. 네 개. 그지? 하나, 둘, 셋, 네 개. 그렇게 해서 우리는 열 번호, 열 개수, 행 번호, 행 개수 이렇게도 구하는 함수가 있는데 여러분 앞에서 봤던 VLOOKUP, HLOOKUP, choose 요 세 개를 좀 유념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데이터베이스 함수입니다.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조건을 만족하는 필드, 바로 항목, 그 항목들의 계산을 해주는 건데 만약에 합계를 구하겠어요. 그러면 dsum, 평균은 daverage, 최대값, 최소값 같은 함수를 쓰는 거죠. 자, 그리고 카운트를 한번 볼게요. dcount가 있고 dcount a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통계 함수 할 때 dcount는 숫자 자료에 대해서만 센다 그랬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여기 필드가
적혀져 있는 값이 문자라면 셀 수가 없어요. 바로 숫자 자료, 숫자나 날짜, 시간 등에 대해서만 카운트를 할 수 있는 거고, 디카운트 A는 여기 필드가 숫자든 문자든 비어있지 않은 셀이면 다 카운트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렇게 카운트와 카운트 A를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get은 가져오는 함수인데 바로 조건을 만족하는 자료가 바로 한 개일 때만 그 값을 가져올 수 있고요. 만약에 조건을 만족하는 자료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오류 메시지가 표시된답니다. 자, 조건에 만족하는 항목들을 계산하는 형식을 보면 데이터베이스, 항목 이름 포함한 전체, 필드, 계산하고자 하는 항목을 얘기해요. 자, 그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범위, 이때도 항목 이름과 조건 값을 함께 주셔야 됩니다. 다음은 정보함수예요. 자, 정보함수는 is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is blank 빈셀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값이 빈셀이면 true를 표시한다. 그렇지 않으면 false를 표시한다. is error 오류일 경우에는 오류 값이 있는 셀이면 true, 그렇지 않으면 false를 표시하고요. is number 숫자죠. 그래서 값이 숫자이면 true, 그렇지 않으면 false, 이렇게 true, false로 표시를 하고요. is odd 홀수인지 판단을 하고 is even 짝수인지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혹시 그 값이 정수가 아니라면 소수점 이하를 버려서 정수로 반환하여서 홀수인지 짝수인지 판단을 한다네요. 자, 정보함수였습니다. 자, 다음은 재무함수입니다. 재무함수는 우리 은행 업무에서 가장 대표적인 업무 두 가지 뭐죠? 저축을 하고 또 돈을 빌리고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함수는 FV, PV, PMT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공식도 이렇게 많지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거냐? FV는 퓨처, 미래란 뜻입니다. 그래서 미래 가치 구하기, 바로 만기 저축 금액을 얘기해요. 내가 1년 동안 저축을 했을 때, 아니면 5년 동안 저축을 했을 때 과연 얼마를 찾을까 하는 그 계산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 PV 같은 경우에는 투자의 현재 가치 구하기, 연금이라든지 보험금, 10년 동안 연금을 10년 동안 보험금을 납부했을 때 지금 현재 가치는 어떻게 되지? 라고 계산을 하는 거고요. PMT는 말은 주기적이고 고정적인 납입액 구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제가 돈을 빌렸어요. 1,000만 원을 빌렸어요. 그러면 한 달에 얼마씩 납부를 해야 되죠 하는 그 금액을 구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형식에는 대괄호가 되어져 있는데, 대괄호는 생략할 수 있으면 생략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참고사항, 납입 시점이 있어요. 여기도 납입 시점이 있는데, 납입 시점이 만약에 월 말이다 그러면 용또는 생략, 월 초다 그러면 1을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이자와 기간은 납부 단위를 동일하게 해야 된다. 자, 앞에다 이자와 기간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만약에 내가 한 달에 한 번씩 돈을 낸다 그러면 이자도 월 단위로 이렇게 계산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납입 금액은 음수로 표시한다. 납입 금액이 이렇게 있는데요. 납입 금액은 현재 지금으로 봤을 때는 지출의 의미로 음수 마이너스 금액을 적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FV 6% 나누기 12. 자, 나누기 12를 한 이유는 월 이자를 계산하기 위해서고요. 3 곱하기 12는 3년 동안 납부하는데 월 단위가 돼야죠. 36이에요. 그죠? 그래서 6% 12 월 이자로 계산을 했고, 3 곱하기 12 개월수 36개월로 서로 월 단위로 맞췄어요. 자, 그리고 마이너스 50만원 쉼표 1. 자, 마지막에 1을 적은 이유는
월초라서 그런 거예요. 자, 매월 초 50만원씩 연이율 6%로 계산한 3년 뒤의 금액을 찾는 거죠. 만기저축액입니다. 자, PV는 9% 나누기 12. 이것도 월 이자가 되고요. 이거는 30 곱하기 12네 30년. 30년 동안 납부를 할 경우에 30만원. 자, 연일 9%일 때 매월 말. 왜 매월 말이냐면 요 납입 시점을 생략했거든요. 그래서 매월 말 30만원씩 30년 동안 지급해주는 연금의 현재 가치 구하고요. PMT 4% 나누기 12, 연 4%, 36 이렇게 3 곱하기 12가 아니라 36이라고 바로 적으셔도 됩니다. 마이너스 1000만원. 대출금 1000만원을 연이율 4%일 때 3년 동안 매월 말에 내가 얼마씩 납부해야 되는지 납부해야 되는 금액 이렇게 구하는 함수입니다. 재무함수였습니다. 자, 다음은 배열 수식입니다. 자, 일단은 배열이라는 뜻을 알아야 되겠죠? 배열은 동일한 특성을 갖는 데이터들의 집합을 말한다. 배열 수식은 여러 개의 값 집합에 대해 계산을 수행하고 하나 또는 여러 개의 결합값을 계산한다. 우리가 계산을 하고 싶을 때 하나씩 하고 채우기 핸들을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한꺼번에 범위를 지정해서 여러 개의 셀을 같이 한꺼번에 계산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채우기 핸들을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배열 수식에 사용되는 배열인수 각각은 동일한 개수의 행과 열을 가져야 된다. 만약에 행의 개수가 10개다. 그러면 두 번째 선택하는 행의 개수도 10개여야 돼요. 하나는 10개인데 하나는 9개 했어. 그럼 계산은 안 돼요. 자, 그리고 배열 수식을 다 하고 나서는 그냥 엔터 하는 게 아니라 컨트롤, 쉬프트, 엔터를 해야지만 배열 수식으로 인식이 되고요. 그렇게 했을 땐 수식의 앞뒤에 중괄호가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자, 그리고 수정을 한 후에도 반드시 컨트롤, 쉬프트, 엔터로 또 마무리를 하셔야 돼요. 배열 상수로 입력할 때에는 직접 중괄호를 입력하여서 해야 됩니다. 배열인수를 배열상수라고 하며 배열상수로는 숫자나 문자, 논리값, 오류값 등을 사용할 수 있고 달러나 가로 퍼센트, 길이가 다른 행렬, 셀 참조는 배열상수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자, 배열상수를 입력할 때 열을 구분할 때는 쉼표, 그 다음에 행을 구분할 때는 세미콜론으로 직접 적으실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왼쪽에 있는 예를 볼게요. 요거는 A1부터 D2셀까지 범위를 지정해서 1부터 8번까지 그냥 입력을 편하게 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이 직접 1, 2, 3, 4 이렇게 적는 게 아니라 입력을 한 번에 하고 싶어. 그러면 A1부터 D2셀을 범위 지정하시고요. 요거 그대로 적으시는 거예요. 등호는 하고 중괄호도 직접 하고 1쉼표, 2쉼표, 3쉼표, 4 다음에 세미콜론 5쉼표, 6쉼표, 7쉼표 그래서 쉼표는 열을 얘기하는 거고 세미콜론은 행을 얘기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1이 A열, B열, C열, D열 줄 바꿔 그 다음에 또 A열, B열, C열, D열 그래서 이렇게 한 번에 입력이 되는 거예요. 자, 오른쪽에 있는 표. 총점을 구하고 싶은데 우리는 그동안 이렇게 했을 거예요. 국어랑 영어랑 더하기 해서 채우기 핸들 했을 건데 그러지 않고 배열 상수로 한다면 C2셀부터 C4셀을 범위 지정해요. 범위 지정해요. 그리고는 이렇게 A2셀부터 A4 더하기 B2셀부터 B4 국어 범위 더하기 영어 범위를 계산을 하고 무슨 엔터요? 컨트롤 쉬프트 엔터를 하시면 이렇게 한 번에 계산이 된답니다. 채우기 핸들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배열 상수로 데이터를 입력을 하거나 아니면 계산을 하거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함수를 사용한다면
좀 많이 복잡해지거든요. 자, 배열 수식이라는 걸로 함수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일단 조건, 우리가 배열 수식은 조건이 들어가요. 그래서 조건에 만족하는 것들에 대해서 개수도 구하고 합계도 구하고 뭐 혹은 평균 또 다른 함수들 또 라지, 스몰, 메디안 다 가능해요. 자, 그리고 조건이 있을 때 두 개 이상 있을 때 모두 만족하느냐 and 그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괜찮다 or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배열 수식은 무조건 조건이 들어가요. 그래서 만약에 and 조건이라면 and를 쓰는 게 아니라 조건과 조건 사이에 곱하기 기호 or 조건은 조건과 조건 사이에 더하기를 할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지? 뒤에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조건에 만족하면 true, 조건에 만족하지 않으면 false 값이 반환되어 계산됩니다. 자, 만약에 개수를 하신다면 세 가지 타입으로 한번 구분해 볼게요. 자, sum 가로를 두 번 여시고 조건을 주시고 가로 닫고 곱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조건에 만족을 하면 값이 true 1이 되거든요. true 1이 되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곱하기 1을 한 거죠. 근데 만약에 true가 아니야. 그러면 false겠죠. 그러면 0 곱하기 1을 해서 얘는 0이에요. 그러면 많은 1들이 있고 많은 0들이 있겠죠. 그럼 다 더해보세요. 1에 대해서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조건에 만족하는 카운트가 돼요. sum을 했는데 카운트가 돼요. 자, sum과 if를 이용해서도 개수를 구할 수가 있는데 자, 조건을 주고 쉼표 여기가 바로 true 자리입니다. false는 없어요. 안 적었어요. 그래서 조건에 만족하는 true의 값을 1이 있을 거잖아요. 그 1들을 다 더하는 거지. 1을 다 더하는 거지. 그러면 개수가 돼요. count 그 조건이 true일 때 숫자 1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1들을 더딱 count 하면은 개수가 되죠. 자, 이 개수에서는 1을 만들 거예요. 1. 조건에 만족했을 때 조건 하나당 1이 만들어져. 그래서 그 1들을 다 썸을 하거나 카운트를 하면 개수가 되는 겁니다. 자, 만약에 내가 합계를 구한다. 물론 이제 평균, 라지, 스몰 다 가능하시고요. 자, 대표로 합계를 구한다라고 하면 이제 요 곱하기 1 대신에 쉼표 1 대신에 합계를 계산하고자 하는 범위를 지정하시는 거예요. 조건에 만족하는 값은 true, 바로 1이 나옵니다. 그래서 1 곱하기 합계 구할 값. 만약에 조건에 만족하는 게 5개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 5개의 합계 구할 값이 나오는 거죠. 그것들을 다 sum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if를 썼을 때는 쉼표 여기가 true예요. true. 그래서 조건에 만족하는 true 자리 합계 자료들이 있을 거예요. 다 더할까요? 아니요. true에 있는 5개에 대해서만 더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조건을 2개 이상 있을 때 AND 조건, OR 조건인데요. AND 조건은 조건 1과 조건 2 사이에 곱하기를 합니다. 볼게요. 좀 복잡합니다. 자, 만약에 내가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true 1, true 1이 나와요. 그래서 1 곱하기 1은 1이죠. 그리고는 합계 구할 값. 하지만 어느 한쪽이라도 false 0이 있으면은 합계 구할 값은 0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true일 때만 합계 구할 값이 계산이 돼요. 그래서 그 값들을 다 더하면 그 합계 구할 값에 있는 예를 들어 5개다. 그럼 5개의 합계가 구해지는 거예요. 만약에 if를 사용했다면 똑같이 곱하기를 쓰는 거는 똑같은데 자, true 1, true 1일 때 true의 합계 구할 값이 있을 거잖아요. 이것들을 다 더하는 거지. 그리고 false에는요. 아예 값이 아무것도 없어요. 한쪽이라도 false가 있으면 우리는 합계 구할 값이 false에 들어있기 때문에 비어 있는 거예요. 비어. 자, 결론은 true 1 곱하기 true 1일 때 합계 구할 값에 있는 5개의 값들을 다 더하면 조건에 모두 만족하는 것만 다 하는 거예요. 자, OR 조건 같은 경우에는 조건 1과 조건 2에 더하기를 하는데 그것만 차이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
조건에 만족합니다. true 1. 또 만족합니다. true 1. 자, 1 더하기 1은 2 아니에요. 컴퓨터는 1 더하기 1도 1이에요. true란 뜻인 거죠. 그래서 1 더하기 1도 1. 그러면 1 곱하기 합계 구할 값. 그래서 거기에 5개가 있어. 그러면 그 값들을 썸하면은 OR 조건이 되고요. 또 OR 조건이니까 한쪽은 true, 한쪽은 false여도 되잖아요. 자, 1 더하기 0은 뭐다? 1. 1 더하기 0도 1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1에 해당하는 값들 곱했을 때 합계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느 쪽도 00이라면 0 더하기 0은 0. 0 곱하기 합계 구할 값에도 0이 나오잖아요. 네, 이렇습니다. 자, 배열 수식을 직접 실습을 해본다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텐데 일단 이론은 이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